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은행권 불안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은행주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또한 FOMC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0.25 베이비 스텝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미리 결과 전에 지수를 빼면 보통 그 경험상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악재 소멸, 재료 소멸로 시장이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하락을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 봐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시장은 우리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이 훨씬 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주들도 오늘 2차 전지가 하락하면서 좀 시장이 밀리지만 개별주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FOMC까지 앞두고 있어서 경계 심리가 조금 수심을 위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데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두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소 중립 관련주인 KC코트렐. 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면서 10% 넘는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그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까지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4,000원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세미나 기대감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KC코트렐뿐만 아니라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같은 테마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KC코트렐이 이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일단 시세 나오고 현재는 그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그 어제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는 이제 대부분의 시세가 단기 시세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한번 어차피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저점에서 다시 모아서 2차 급등 또 기다려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소개해 주셨던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선익시스템 역시 10% 가까운 수익률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도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가져갈까요? 네. 지금 이제 선익시스템은 지금 OLED 증착기 관련주로 삼성, LG의 디스플레이 투자와 또 애플의 증착기 관련된 모멘텀으로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시세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선익시스템은 그 아직까지 근데 그 대형 시세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어제 오늘 없어요, 별로. 그래서 시세는 그래도 굉장히 강했지만 아직까지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한 번 정도의 추가 급등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시스템도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소개해 주셨던 두 종목 모두 잘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뉴스와 종목을 선택해보면 좋을지 첫 번째 뉴스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본의 기시다 총리 12년 만에 양자 방안, 7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 내용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12년 만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 투자 포인트 보시면 일단은 12년 만에 이제 방한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자 방안을 통해서 한일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지만 다시 복원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문화와 경제 교류가 앞으로 또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19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반일 관련주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방송에서 단기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이제 모나미, 뭐 신성통상 이런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로 보시면 되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약 400% 가까이 급등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시장의 기대감이나 또 우려감으로 심리로 급등하는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반일 관련주가 아니라 지금 이제 관련 교류 관련해서 문화 콘텐츠 관련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한일 협력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번 대원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웹툰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하면 웹툰, 또 만화의 나라기도 한데요. 대원미디어 현재는 1% 넘게 밀리고 있고 15,6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저점에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일본의 이제 짱구는 못 말려나 뭐 아시죠? 네. 네,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뭐 도라에몽 이런 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수입해서 이제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닌텐도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네. 닌텐도 품귀 현상이 네,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닌텐도 관련해서 특히 동물의 숲은 국내에서도 매니아층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지금 그 한때는 그 웃돈까지 붙여서 리셀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흥행을 했었는데 그때 또 유통사가 대원미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동사의 고유 컨텐츠로는 아머드사우루스. 네, 우리 뭐 성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애기 키우는 분들은 아마 아머드사우루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흥행을 했고 과거에 아머드사우루스 그 1편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극장 개봉하고 넷플릭스에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키즈 부분 1위를 또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세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아머드사우루스 기계군단의 습격이 이제 나왔는데 극장에서 하고 나서 넷플릭스에서 다시 한번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서 글로벌 1위를 한다면 또 대원미디어 충분히 저점에서 급등 나올 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방안으로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오늘은 또 소폭 밀리고 있는데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우리가 이제 급등할 때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두 번째 종목의 제가 이제 따로 골라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장중에 거의 16%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는 뭐 0.38%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현재는 이제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당장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이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 이벤트 관련해서 미리미리 저점 매수를 해놓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밑에 이제 가격 전략 나오는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현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이거 단기로 말씀드린 거고 한번 시세 붙으면 이거는 이제 그 총리 방안 이슈보다는 아머드사우루스나 아니면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아머드사우루스 관련해서 이제 지상파에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모멘텀으로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중장기로.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밑에 나오죠. 12,0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웹툰 관련주인 대원미디어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 뺏긴 디스플레이 왕자, 한국 OLED로 승부 본다라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중국이 이제는 디스플레이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 OLED에서는 또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LCD 중심의 저가 디스플레이로
말 그대로 이제 양으로 공격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밀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지금 공약으로 OLED 산업에 진출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OLED 사업을 대형 OLED 사업 포기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OLED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어제 또 선익 시스템이 좀 대박이 났기 때문에 오늘 또 선익 시스템 후속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ED 관련주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HB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원통형 검사 장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1%대 소폭 밀리고 있었고요. 2,4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자. 항상 이제 오늘 두 종목 모두 현재 뭐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점에서 오늘 이제 시장이 좀 눌려 있기 때문에 미리 급등 나오기 전에 공략하자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OLED 전공정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HB 테크놀로지는 지금 이제 2차 전지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지금 배터리 외형 검사 장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의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HB 테크놀로지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HB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눌림목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번 급등, 2차 전지로 급등했다가 현재는 또 기술적인 지지 라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가 여기 나오죠. 매수가 현재가 처음 소개했던 가격 그대로 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여기 나오죠. 2,800원, 손절가는 2,1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의 후속주로 HB 테크놀로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800원, 손절가는 2,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니저님 장 마감 후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네이버 밴드와 또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3시 40분 장 마감 이후 MBN골드와 너튜브 이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재료로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는지 오늘 또 선익 시스템 그리고 또 KC 코트렐 굉장히 잘 갔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주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3시 40분에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